살다 요리를 다 해보네. 야, 내가 진짜 옛날 배달해서 시켜먹고 그랬는데 이게 손님 온다고 내가 이렇게 요리를 다 이거 한 요리한 지 한 20년 된 것 같은데. 손모가지로 먹고 사는 인생들인데 이 정도는 걸어야 쓰지 않겠어? 장난하러 온 거 아닌데요, 나는? 그놈이 소고기를 해온다 그랬으니까 내가 된장찌개 준비하고 너무 정없을래나? 그리고 그래 계란 후라이를 하자. 계란 후라이는 내가 좀 자신 있지. 된장찌개 먼저 해야겠다. 20년 전에 내가 김치볶음밥을 내가 엄청 잘했었는데 참 된장찌개 또 처음 해보네. 파를 그래 통째로 넣자. 그리고 버섯은 찢어야 되겠지? 훌륭해. 자, 다 때려 넣어볼까? 손을 대. 우와. 무송송. 오, 있어 보여. 제대로 해보는 것 같아. 제대로 되고 있어. 야, 내가 이렇게 한 번에 돌을 두 개, 아이고 이게 아니구나 이쪽이. 야, 이렇게 파구를 두 개를 쓴 게 내가 처음이지. 계란 후라이는 내가 좀 자신 있지. 4명이니까 딱 4개만 해야겠다. 이게 다 터져버렸네. 야, 이거. 야, 내가 진짜 지하 연습실 생활할 때 주식이 계란 후라이여서 진짜 잘했는데 이 계란을 싼 걸 사서 그런가? 터져버렸네. 마늘 소금 계란 후라이. 아! 하하. 좋아. 자, 됐어. 그 사이에 간이 됐는지 한번 볼까? 와, 기가 막히다. 와, 기가 막혀. 잘 끓였어. 야채는 흐르는 물에. 형이 야채를 좋아하니까 눈은 땡그래가지고 무섭게 생겨가지고 엄청 재밌는. 아니 이놈은 고기를 가져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는데 고기를 가져온다고? 은근 속이 깊어. 생긴 거는 흉악범처럼 생겨가지고. 근데 진짜 부른 사람 둘 다 약간 현상수검처럼 생겼는데 이게 실제로는 엄청 착한데. 그럴 거 같아. 왔다. 잠시만요. 와. 안녕하세요. 멋있게 했네. 들어가시죠. 먼저 들어가시죠. 뭘 그렇게 준아. 어? 어색해. 와, 어제도 술 먹었는데 뭐야 이거? 그러니까요. 야 깨끗하다. 어머. 뭘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이렇게 청청으로 입고 계시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와, 멋있다. 배우네 배우. 안녕하세요. 와, 야 이거 뭐예요? 야, 내가 진짜. 요리를 못 하는데 이게 오신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봤어. 어쩐지 복도에서 냄새가 계속 나더라. 저 사실 오빠 여기가 신혼집이었어요.
여기가? 저. 이 집이? 네, 이 건물이? 이 호가? 2호가 아니고요. 요 아래층이었던 것 같은데 저 여기 살았어요. 아. 딱 이 구조였거든요. 어머. 근데 너무 뵙고 싶었어요. 저도 우리 그 제작 발표회 때만 몇 번 뵙고. 그러니까요. 예. 그거 아니어도 진짜. 아유. 너무 저런 센스. 아니 그나저나 뭘 들고 오신 거예요? 예? 아 이거 내가 만든 건데 이 디퓨저야 디퓨저. 만들었다고요, 오빠가 디퓨저라고 직접? 이게? 디퓨저. 형이 만든 거야. 이게 우리 또 MC님 저요? 형님이 선물. 아, 오빠 감사합니다. 주고 요 우리 아우, 상준 너무 씨 좋다. 아, 예, 고맙습니다. 고무나무예요, 아, 예. 고무나무. 야. 선물 주고. 나는 나 다 주는 줄 알았더만 아니고. 야 미천이 널 왜 다 줘? 뭐가 이쁘다고. 이건 그럼 누구 거예요? 이거 준이 방해. 아, 방에. 여자친구 빨리 생겨 결혼하라고. 이거는 여자친구 생기는 나무예요? 나무. 이거는 만들고. 생화예요, 형? 좋아. 좋아야. 생화 되게- 너무 비싸. 되게 조화롭다. 아, 그거 치려고 물어본 거예요? 형 이상한 개그 욕심이 많으셔. 정말 유치하다 너. 이건 뭐예요? 이거는 제가 뭐야? 이제 집에서 분리수거하다가 네. 여기다가 하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아, 남의 집, 나 집 갈 때 항상 분리수거 있고 좀 가져가요. 아, 뭘 분리수거하지 않은 장난 걸까? 아니고. 와, 오! 이런 분리수거면 소고기. 우리 집에도 좀 와요. 아, 제가 소고기 그거 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소고기 그냥 예. 소고기. 마블링 봐, 마블링 마블링 봐, 봐. 대박이다. 살치살하고 등심하고 야, 같이 이게 구워먹기 쉬운 걸로 좀 갖고 야. 왔습니다. 야, 이건 냄새 안 나요. 마블. 아, 진짜 디퓨저 아니에요. 고깃집 사업을 하시죠? 예. 아, 맞아. 실제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너무 조금 가져온 거 아니야? 아니, 네 명이니까. 우리 너무 밴댕이 아니야? 네 명이니까 네 덩이 이거 6인분이에요, 형. 이게 6인분이라고? 예. 아니 이거 토크 이거 저기 개그 맞아요. 코미디 쇼 하고 코미디 있어요. 쇼. 근데 사실 그게 더 잘 되고 있어요, 지금. 코미디 쇼가? 예. 아, 그럼 서울에 또 가도 돼요? 아, 지금 다 매진이 돼 있어가지고. 아, 안 되나? 디퓨저 줄게. 제- 아니, 뭐 모시고 싶은데 디퓨저 갖고 올까 봐. 디퓨저 갖고 올게. 아, 그 냄새 나면은 코가 장난 아니야. 코가 너무 매울까 짱나. 봐. 저기 오늘 주인공은 고준 씨인데, 고준 씨. 원래 이러십니다. 둘 다 원래 아, 이래서. 주인공 집 구경을 좀 할까요? 아, 네. 예, 그렇지. 아니 근데 집이 너무 깔끔하기도 한데 그림이 엄청 많아요. 네. 그림 되게 많다. 와, 다 네가 그린 거야? 네, 제가 다 그랬죠. 정말로? 네. 고준 씨가 그렸다고요? 네네. 되게 유니크하다 그림이.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좀 신기한 게 네. 저는 사실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림을. 응.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만화를 따라 그리다가 한 25년 만에 다시 붓을 잡아서 그렸는데 그걸 되게 유니크하게 봐주시더라고요. 아니 그림을 배운 적도 없는데 네. 25년 만에 다시 그렸는데 이렇게 이 그린다고요? 아, 네네네. 진짜 멋있다. 와, 이야. 작가분이 한 분이라는 느낌을 받은 게 주인공이 같아요. 같잖아요 지금. 아, 이거는 응. 그 아이패드로 그린 거를 출력한 거고 아 미디어로. 요거는 캔버스에 옮겨서 이제 그 아크릴 물감으로 그린 거예요. 이거는 왜 아이패드로 그렸냐면 그 연기하면 시간이 없잖아요. 촬영이 네, 너무 네. 바쁘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패드로 이제 막 그린 거죠. 보통 대본 보고 막 분석하고 그렇지. 이야기하고 근데- 제인이 형아 어떻게 씬을 찍어야 될까 이런 생각하는데 넌 이걸 그리고 있었구나. 와, 이거 진짜 당황스러워. 그게 아니고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잡기가 많다고 하죠. 춤도 추고 그림도 그리고 연기도 하고 다 하는데 그중에 유일하게 저희 스트레스를 배설할 수 있는 이게 그림이에요? 행위가 그림이에요. 그림 그릴 때는 스트레스가 풀려요. 응. 나머지는 쌓이고. 아, 너 그동안 얘기를 안 했어. 이렇게 잘 그린다고. 너 한 점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야 고기 한 점 드릴게요. 뭐야 그러면. 항상 얘기를 하면 개그가 섞여 있어요. 말을 잘 들어보시면 배우 중에서 제일 웃긴 사람 되는 게 꿈이에요. 아 진짜? 꿈이. 그러면 사실 경쟁자들이 상당한 거 아닙니까? 왜냐면 하정우 씨도 있고, 정석이도 있고. 네? 조정석 씨도 예. 있고, 이병헌 씨도 있고. 병원 형도 송강호 네. 형도 있고. 아 송강호 씨도 있고. 이길 수 없잖아. 경쟁자들이 지금 상당해요. 공교롭게 말씀하신 분들이 저보다 인지도가 다 높아서. 여기 이제 안방. 와 안방은 예, 예, 예. 굉장히 모던한데요? 진짜 깔끔하다. 제가 좀 수면 장애가 있어가지고 아. 좀 편하게 자고 싶어서 약간 호텔 시트 같은 걸로 이렇게 하고 안방에는 그림이 딱 하나 있네요. 저 너무 멋있다. 야. 저거는 그 사연이 있는 그림이에요. 아 저 그림이요? 네.
안에 있는 그림은 포스터 컬러로 그린 거고 바깥은 이제 아크릴로 했는데 그 그림 그린 연도를 보면 2005년부터 그려서 2023년에 완성이 돼 있다고 써 있잖아요. 2005년. 왜 이렇게 오래 8년이 걸린 어, 거야? 18년 왜? 동안 아, 18년 동안 쳤다 어떻게 생각나면 그리는 건가? 아니요, 그게 아니고 제가 무명일 때 응.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그 사귀었던 여자친구한테 선물을 줘야 되는데 형 알잖아요. 우리 막 공연하고 연극할 때는 연봉이 120만 원이고 막 이랬으니까. 경림이도 알아. 경림도 초창기 때 되게 맞아요. 되게 네. 힘들었어. 저도 리포터로 시작했는데 한민 씨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뭔가 이게 진심을 전달하고 싶은데 없으니까 그것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쓰던 포스터 컬러라서 물을 타가지고 막 녹인 다음에 그냥 스케치북에다가 그려서? 캐리커처를 그려서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이제 헤어지면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 게 너무 오래전이라 근데 창고 뒤지다 보니까는 그림이 있더라고 저게. 헤어지면서 돌려받았나 받았네. 보다. 그랬나 봐. 받았네. 그래가지고 그 스케치북을 뜯어내서 캔버스에 붙이고 그 위에다가 그러자 이제 덮은 또 거고. 해서 완성을 한 아, 거죠. 근데 진짜 예술이다. 저기 뒤에 검은 형체 같은 거 보면 사람 같죠? 아 그러네. 진짜. 사람이 이렇게 서 있는 게 네, 그거네. 네, 네. 머리, 어깨, 다리. 네. 이런 어, 느낌? 있죠. 이게 제가 마음에서 덮고 있는 중인 사람을 그린 거예요. 잊으려고 마음에서 덮고 있는. 그래서 약간 사람이 울 때의 느낌. 고준신 진짜 예술가다. 아티스트. 예술가. 너무나 아티스트다. 와. 여기 옷방이에요? 네, 이제 여기는 옷방입니다. 와. 여기 옷방. 네. 옷방. 아, 진짜. 아, 나 이런 생각 하지 않았어. 배우 옷방 치고는 되게 간소하고 예. 미니멀하게 사시는데 정리 정돈은 진짜 잘하시는구나. 아 근데 신발을 안에다가 들여놨네요. 옷이랑 신발이랑 이렇게 같이 보통 안 두는데. 네. 놀 데가 없어서. 아. 야, 너 근데 신발 닦긴 닦냐? 안 닦아요. 그 신발 야 먼지가. 너 관리를 하냐? 이게 야. 이게 이런 거는 안 신는 거 아니에요 이제? 안 신는 거죠. 일부러 이렇게 두시는 거예요? 설마 이것도 하나 예술적 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야? 여기에다가 그림을 그리려고? 이거 신문에 야, 지문도 나오겠다. 야. 지문도 나오지. 근데 제가 또 못 버려요. 못 버려. 그러니까 아니 근데 민소매가 이렇게 많아요? 여기는 구제 옷집 이런 느낌. 홍대 느낌이 나는데? 그러니까. 근데 민소매가 이게 다가 아니고 또 있어요? 이거는 그냥 걸어놓은 거고 여기 보시면 또 더 있습니다. 민소매. 이거 다 민소매야? 네, 이게 다 민소매. 아니 근데 진짜 뭐 줄무늬부터 시작해서 뭐 없는 게 없구나. 이 민소매를 정도면 와. 제가 민소매만 엄청 좋아해요. 민소매에 반바지 슬리퍼 끌고 다니고 이게 원래 그 기본 스타일. 패션. 왜 민소매를 그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있으세요? 이유가 편안하고 안 답답하잖아. 안 답답해서. 나 많이 봤잖아. 너 현장에 왔을 때 입고 온 거 응. 불편해. 야 보는 사람. 보는 사람은 보는 사람. 너는 편한데 보는 사람은 좀 약간 불편해. 아유. 민소매 빌릴 일 있으면 고준 씨한테 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 이름을 바꿨어야 되는데 민준으로. 민준. 형님아. 네? 이게 둘 중에 네. 어느 게 나한테 어울려? 오빠 이게 어울려. 네. 아니면 이게 어울려. 오빠한테는 이게 더 잘 어울려. 그래. 형 잠깐만 이거 대봐봐요. 이렇게 하니까 쥐 같다. 시골지. 회색. 잘 잘 어울려 오빠 이뻐. 응. 고맙다. 사이즈 얘기해 주셔야 돼. 맞아 사이즈. 아, 맞아요? 맞아. 굳이 안 봐도 돼. 좀 맞을래요? 아유 나 이런 정말. 거 좋아해. 나는 이런 거 좋아하지. 이제 가서 좀 먹으면서 네네.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세요. 프라이팬. 프라이팬 이거 기름기 때는 있어야 돼. 야, 이거 어머니 김치야? 네, 어머니 김치요. 등심 살치살 뭐 좋아하세요? 등심. 등심 먼저 먹을까 그럼? 근데 오늘 진짜 자취하는 친구 집에 온 것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예. 너무 막 아늑하고 그리고 원래 친구 집 가면 딱 그냥 고기랑 김치가 다거든요. 진짜 지금 그 느낌이에요. 고기 좀 거드릴게요. 고기가 근데 사장님이 직접 구워주시는 거예요? 아 이제 제가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아, 잘은 못 굽는데 고기 죽인다. 와. 아니 상준이가 오늘 고기를 준비해 준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럼 된장찌개가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좀 이렇게 하고. 야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네가 끓인 거야? 네. 진짜로? 된장찌개? 진짜로? 네. 제가 처음 끓여본 된장찌개예요. 처음 끓인 거야? 이번에? 태어나서 네. 근데 맛있다고요? 맛있어. 밀키트예요. 밀키트. 아, 진짜. 어쩐지 깜짝이야. 그래 딱 아유, 자취방 느낌. 진짜. 그럼 내가 끓인 거잖아요. 그냥 데폈다고 그래. 야, 근데 형님아, 왜? 나 지금 김치 먹어봤거든? 어머니 김치? 네. 산 거 아니지? 어머니 김치. 근데 왜 판매하는 맛이 나지? 아니 이게 네. 내가 진짜 요리를 좋아해서 상준아 정이 이런 거 잘하거든. 그러니까 본인 어머니예요, 남의 어머니. 남의 어머니 김치인 거 에이, 같아요. 진짜.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정확해. 내가 먹으면 알거든 입맛을. 그런데 계란 후라이를 보통 이렇게 고기 구울 때 잘 안 해주는데. 계란 후라이는 제가 무명일 때 그 집이 없이 그 지하 연습실에서 7년 동안 살았어요. 7년을 예, 지하 집이 연습실에서. 없었어요. 예. 그렇게 살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매일 먹던 주식이 계란 후라이예요. 단백질을 예, 섭취해야 되겠고. 예. 그 정도로 먹었으면은 물리거나 질리지 않아? 안 질려요. 소울푸드. 지금도 매일 먹어요. 네. 고기 드셔도 됩니다. 어, 와, 고기 죽인다. 일단 난 와사비를 한번 먹어보겠어. 고기 먹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기름장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맛있어. 진짜 맛있는데요? 밥도 아, 밥도둑이야. 아유, 너무 감사하죠. 아니 진짜 근데 나쁘지 않다. 오늘 제일 궁금했던 건 뭐 재훈 오빠랑이야 그 작품을 같이 하셨잖아요. 그래갖고 아 친해지셨나 보다 했는데 상준 씨랑은 제가 봤을 때 접점이 별로 없는데. 없어요. 나도 그게 의외였어. 상준에게 반한 이유가 있는 거야, 정확하게. 저는 이제 알기 전에는 이제 그 영상으로만 이제 상준이를 네, 네. 만나봤잖아요. 근데 아니 솔직히 그 너무 재밌는 개그맨이라고 생각했고 난 우리나라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웃긴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근데 아는 형님 촬영을 같이 하는데 너무 못하는 거예요. 오늘처럼. 진짜 오늘처럼. 말을 안 하고 너무 못해가지고 나이가 거기서 조금 어린 축에 속하니까 예의 지키느라고 못 치고 들어왔나 보구나 이 생각 그러니까 때문에 선배님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아 상준 씨 저 팬이에요 막 더 오버해서 얘기하고 막 형이 저한테 너무 팬이라고 하고 너무 웃기다고 다가와 주셔가지고 그냥 예의상 하는 얘기겠지라고 했는데 진심이었어. 진심으로 그렇게 하신 거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도 받아가시길래 보통 번호 먼저. 예. 먼저. 그래서 제가 연락처를 받은 연예인이 한 명도 없어요 지금까지. 최초야? 최초. 그렇죠. 오. 그 뒤에 술 한 번 먹자, 술 한 번 먹자 해가지고 그래서 만났는데 TV, 뭐 드라마 이런 데서 보던 어떤 그런 강인한 이미지, 멋진 배우 이미지 그런 TV에서 보는 이미지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지금 웃음 있죠? 저 약간 바보처럼 웃는 거. 거기 저 모습이에요. 저 형 모습이에요. 딱 바보 같은 그 모습이 있어가지고 그 매력. 모습이 그 모습으로 친해지고 야, 한 잔 더 하자.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처음 만났는데 그날 처음 만났. 집에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 위스키 좋아하냐? 예, 위스키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형이 위스키 줄게. 그래서 집에 데리고 그 왔는데 여기 온 거야? 여기서 딱 이 자리에 앉았어요. 근데 위스키를 꺼냈는데 진짜 한 잔 나오는 위스키 있잖아요. 이거 디퓨저인가? 내가 그래서 다 먹고 한 잔 다 아 먹고 진짜로 나온 거. 그래서 내가 형 이게 뭐야? 그래서 아니 왜 이거밖에 안 남았지? 이거 주려고 데리고 온 거예요? 내가 그래가지고 보통 손님한테 그거 안 주잖아요. 근데 그걸 주길래 이 형 뭐지?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좀 친해졌어요. 오. 그때 이후로. 근데 나는 그 구해줘라는 드라마가 있었어. 음. 사이비 종교 이야기하는 드라마에서 처음 만났는데 내가 이제 연기를 하면서 나도 이제 그 과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좋은 배우를 속에서 나도 한 100작품을 했는데 이제 진짜 힘든 거야. 힘들죠. 연기하는 게. 그리고 연기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될까 고민하는 타이밍에 백설의 작품을 하게 됐고 변현주 감독님을 만나서 얘랑 같이 씬을 찍었는데 칭찬인데 잘못 들으면 칭찬 아닌 것처럼 들릴 수 있어. 대본을 내 테이크를 가면 대본을 똑같이 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면은 안 되지 않아요? 안 되지. 상대방이 되게 힘들지. 그러니까 상대방도 힘들고 다 힘들지 않아요? 다 힘들어. 네. 근데 그때 찍는데
네 테이크나 다섯 테이크를 갔지. 갔는데 다 다른 대사가 다르게 안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거는 정말로 이 친구가 즉흥적으로 했건 뭘 했건 간에 진짜 연기를 잘하는 친구구나 라는 게 느껴졌던 거지. 그래서 그래 한번 그래도 믿고 한번 가자 그랬더니 리얼 연기가 나오는 거야 내가. 카타르시스가 있지. 좀 달라. 이게 말이 되나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전에 거짓말로 연기했거든 사실. 그냥 잘하는 연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트릭이지. 거짓말이잖아 연기라는 게. 근데 어느 순간 얘랑 하면서 진짜가 나온 거지. 진짜가 된 거야. 진짜가 나온 그래서 거지. 배현지 감독님이 그때 그 장면을 보고 너무 좋았다 라고 할 정도로 너희 둘이 케미가. 그래서 이 씬을 끝나고 나서 밖에 나와서 이제 우리가 이제 잠깐 얘기를 나눌 때 내가 처음으로 얘한테 첫 마디가 고마워 그랬어. 아 진짜. 연기 너무 잘해줘서 연기를 되게 잘할 수 있게끔 해줘서 고마워. 그래서 내가 진짜 진심으로 내 선생님이야 라고 그랬어. 제가 또 이렇게 하면 자화자찬 같긴 하지만 나는 형이랑 연기하면요. 전 저절로 연기 나와요 그냥. 똑같은 얘기를 하시네. 너무 잘하니까 너무 그러니까 진짜 나쁜 새니까 그냥 저절로 나가요 그게. 저절로. 예. 아 진짜로 형 진짜 잘해요. 나쁜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해. 아. 대사 못 알아들어도 이 형 눈빛 보잖아요. 그러면 외국 사람들 분명히 나쁜 놈, 나쁜 100%. 야 이거 진짜 내가 되게 좋게 얘기했는데 정말 진짜 너 야 아니 야 얘는 야 구구 예 어디 밥상에서 선배한테 죄송합니다 선배님. 방금 나- 그거는 이제 학번. 나는 99 97 상준이 네가 몇 학번? 01학번이. 01학번. 만나보니 서울예대였어요. 응, 알고 알고 나서 나서 얘기를 나 해보니 서울예대였어요. 진짜요? 강영과 아니 저는 연극이에요. 연구과야? 예, 저도 연극이에요. 선생님 죄송합니다. 선생님 연극과 01학번. 너 연구과야? 예. 야 연구과 후배면 선배를 받아봤을 때 그렇게 싸가지 없게 안 바라보는데? 이럴까봐 어디 가서 서울예대 연극가라고 얘기를 안 하고 들어가. 말 안 하고 있어. 어디 가서 서울예대 연극가라고 얘기 들어가면 야, 너 이제 인사해? 딱딱한. 예, 너 이제 인사해? 인사가 늦었다 이걸로 시작해서. 야, 둘이 선배가 직속. 얼마나 지금 좋아하는데. 이렇게가 직속. 예, 예. 영화과. 영화과. 아. 전 영화과. 그러면은 고준 씨는 연기를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어요 그러면? 아니요 그렇진 않고 어렸을 때는 신부님이 꿈이었었어요. 신부님이요? 성직자? 네네네. 성직자. 왜요? 왜웃어요? 아니 왜요가 아니라. 웃기려고 하는 건지 왜 뭔지 웃어요? 모르겠어. 왜요? 아니 웃기려고 하는 건지. 이유가 난 이거 있으셨어요? 너무 잘 알아서. 예, 예. 어, 난 이 얘기를 너무 잘 알아서. 존경하는 신부님이 있었을 수도 있고요. 되게 이야기를 잘 알아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소아일 때 예? 좀 비사회적 성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회에 잘 못 어울려서 그 방과 후에 이제 오면은 주먹을 항상 이렇게 꽉 쥐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막 피려 그러면 안 내주는 거야 손을. 그래가지고 이렇게 딱 피면은 사람 머리카락이 손에서 날아가고. 그래가지고 왠가 했더니 같은 동료 이제 유아원 애들, 뭐 유치원 애들이 말을 걸면 말을 못하게 하려고 막 머리끄댕이 잡아 당기고 핥히고 그래서 못 섞인 거예요 사회에. 그래가지고 유아기 때부터 전학 가고 유치원 때도 전학 가고 계속 그러다가 다른 이제 학부형들이 반발을 하고 그쵸, 그래서 그쵸. 그래서 어머니가 찾다가 이제 절도 데려가고 교회도 데려가고 다 하다가 성당을 데려갔는데 성당문 그 큰 문을 콱 열는데 파이프 오르간 소리가 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신부님이 미사를 준비하시느라고 긴 소복에 큰 키에 이렇게 와인잔을 닦고 계셨는데 멋있죠. 그 어린아이한테는 이게 너무 멋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 신념이 아니고 그냥 신부님 자체가 너무 멋있어가지고 신부님 또 보고 싶어서 갔는데 갈 때마다 그 성당에 종소리 있잖아요. 거기에 또 매료가 돼가지고 나는 맨날 종을 내가 울리고 싶었던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새벽 미사를 매일 먼저 나가서 종을 일찍 나오면 울릴 수 있게 해주셨거든요. 그래가지고 종 울리면서 복사를 하게 되고 복사 활동하면서 복사 대장까지 하고 그리고선 수도원까지 이제 추천받아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네. 근데 그 나이대가 딱 사춘기가 올 나이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성당 교리 시간에 이제 남자 여자들 섞여서 이제 교리를 배우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던 여자 학생한테
이성이 눈이 떠진 거예요. 아이고야. 이 여성이라는 게 아름다운 걸 처음 눈 떴을 그때 때. 딱 이제 되게 이쁘다 뭐 이런 느낌. 사춘기 때니까. 네. 그래서 이제 수녀님하고 신부님한테 제가 혹시 수도원 들어가면 저는 이제 여자를 못 만나요? 그랬더니 못 만난대요. 그래가지고 저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복사를 하고 정말 단순해. 와 대박. 아니, 아무튼 그래가지고 교리 시간 끝나고 성당 뒤에서 만나기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났어요. 와. 근데 얼굴은 똑같은데 못 보던 점이 여기 있는 거예요, 여자애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뭔가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였던 거예요. 그 친구가 장난친다고 다른 아이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반한 사람의 쌍둥이가 온 거예요. 약 올리려고 장난치려고 그래서 또 거기서 크게 상처를 입었죠. 그래서 이제 상처받아서 이성관도 무너지고 종교적 신념도 무너지고 낙동강 오리알이 돼서 죄송한데 정확히 아니, 몇 살 근데 때? 그게 정확히 이제 몇 살 때인지 초등학생 때. 고학년 때. 네, 초등학교 고학년. 정확히. 세상이 끝난 줄 알았어요. 세상이. 그치 상처지. 그리고 그 신부님 종교적 꿈을 잃고 나서 그냥 방황한 거죠. 그때는 내가 질풍노도의 시기였어요. 중학교 때, 아니,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럼 고등학교 방황이 때 길었구나. 네. 그래서 그때 그 학교에서도 이제 얘가 정상적으로 학교를 잘 다녔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저한테 너 학교를 잘 다니려면 뭘 하고 싶니 해서 그림 그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아, 맞아, 그때. 그때도 수업 시간에 저는 계속 그림을 그리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만화를 그렸다는 게 네. 그때 그러면 만화를. 네. 아. 조그만 스케치북에다 그림을 그 학창 시절 내내 그렸었죠. 그런데 이제 꿈이 없었는데 이제 그림을 좋아하니까 이제 부모님한테 그림 안 되겠냐 어떻게 근데 했니? 반대를 하셔서 부모님 반대를 하셨고. 그래서 이제 나는 꿈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방황을 한 거지. 그러다가 가출을 했어요. 가출을 해가지고 그 돌아다니다가 중앙대학교 졸업 공연 그거를 들었다. 플랜카드를 보고서 그 뮤지컬 공연을 한다고 써있길래 그걸 보고선 중앙대학교를 갔어요. 가가지고 극장의 문을 이렇게 딱 여는데 그 성당 들어갔을 때는 똑같은 기분. 아 진짜. 문 여는 그 큰 문도 그렇고 마침 딱 문을 열었는데 새로운 배우 한 세상이 명이 있는 거야. 극장에서 독백을 하고 있었어요. 신부님이 혼자 그 와인잔 닦고 있던 모습에 디조부가 딱 그런 되는 느낌이었던 거야. 그러더니 모든 관객들이 배우의 연기를 보고 웃고 울고 막 화내고 이걸 보면서 공연도 다 안 봤어요. 도중에 나와가지고 이거다. 그러고선 집을 들어갔어요. 가출을 끝내고. 가출이 미안한데 어느 정도였어요 기간이? 한 2주 정도? 꽤 길었네. 네. 근데 그 연극이 아니었으면 더 길어질 수도 있었던 길어졌을 건데 거예요. 맞아. 그래서 가출하고 들어와서 이번에 이제 제가 선택하는 거는 반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근데 그게 연기였던 거야. 전 이거 연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데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제가 반대하면 또 나갈 것 같으니까 어머님이 반대를 안 하신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입시를 3달 남기고 연기를 준비를 해요. 그랬는데 운이 좋게 서울예전 영화에 서울예전은 진짜 뭐 몇 년을 준비해도 가기가 힘든 곳이. 아니 저는 이 포인트에서 궁금한 게 2주 동안 집을 나갔다 들어왔을 때 부모님 반응이 어땠어요? 폭발적이셨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어떤 폭발이야? 어떤 폭발이야? 이런 폭발이야? 아니면 그냥 그냥 들어왔구나. 저희 집 전화기가 나만 하질 않나. 진짜 그게 다 박살나고. 정말 방황의 시기였군요.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어릴 때 유치원도 자주 옮기고 좀 그때 이제 적응을 잘 못했다고 하셨는데 그게 어떠한 뭐 계기라든지 그런 게 있었나요? 아 있었죠. 아, 그래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금은 이제 성인이 됐고 뭐 이제 어른이니까 극복을 해서 괜찮은데 제가 기억은 못 하는데 1살도 이전에 화상 환자였었어요. 전신 화상 환자. 아이고. 그 이제 어머니가 저를 우유를 먹이려고 커피포트에다가 이제 우유를 데피셨었대요. 우유팩을 이제 통째로 넣어서.
근데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신 사이에 그 이제 커피포트에 이제 전선이 있잖아요. 전기 라인이. 근데 이제 제가 1살도 채 안 된 나이에 빨리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지. 좀 빨리. 걷다가 넘어지고 막 이러면서 그 줄을 잡아 당긴 것 같아요. 아유, 어떡해. 근데 이제 키가 작으니까 이게 제 키보다 높은 단상 위에다가 안전하게 하셨었는데 일부러, 예. 이게 이렇게 쏟아졌으면 상식적으로 제가 얼굴부터 다 화상을 입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여기 팔이랑 여기 배 이쪽이 화상을 입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추하건대 그걸 엎질러 틀어놓고 물이 이제 뜨거운 물이 바닥에 있는데 이제 엎어졌던 것 같다. 그래서 딱 이렇게 된 것 같다. 아이고.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키가 185가 넘으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때 조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전신 화상 환자였었어요. 큰 일이었구나. 근데 이제 유치원 때부터 이제 사회를 처음 접하고 사람들을 식구 아닌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때 이제 놀림을 너무 많이 당했던 걸로 기억해요. 상처. 이렇게 너는 괴물이다. 아이들이 봤을 때. 너는 왜 우리랑 달라? 외계인이야?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뭐 돌도 맞아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 자신을 제가 지켜야 되다 보니까 이제 그쵸, 뭔가 본능적으로. 방어하느라고 막 말 걸어도 막 그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신부님 처음 뵀을 때 왜 좋았냐면 먼저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이렇게 쳐다보고 그냥, 계시고 이렇게 와인잔 닦아주면서 내가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게 기억나요. 키 크신 분이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그러면서 사회를 좀 몰랐죠. 그리고 어떻게 어울려야 될지. 왜냐면 사람들은 저를 다른 종족으로 보니까. 그러다가 집이 아버지가 전파사를 하시니까 잘 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 비디오랑 전축이 집에 있었어요. 레코드가 항상. 큰 거지 그거. 그 당시에. 근데 큰 거지. 사람을 안 만나니까 방구석에서 맨날 음악 듣고. LP 음악 듣고 비디오로 영화를 본 거예요. 내가 주말의 명화, 토요일 명화도 보고 그러면서 사회를 영화 배우의 연기를 보고 터득한 알게 거예요. 된 거예요. 네. 근데 그거를 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죠. 어마어마한 존재라고만 생각했으니까 내가 용기를 못 냈는데 그냥 그렇게 방어하고 나서 어렸을 때 그 모든 게 상기됐던 것 같아요. 확 올라오면서 그래 나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라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본인도 사실 힘든 시간을 보냈겠지만 어머님이 죄책감이 네. 너무 크셨겠다. 그러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말씀드렸는데 어머님 절대 어머님 탓 아니니까 괜찮아요. 얼굴 안 그런 게 어때요? 그럼요, 어머니. 됐어. 난 지금 엄마 때문에 훌륭한 배우 됐으니까 전혀 신경 쓰지 말라고 하시는데도 눈물 좀 살짝 훔치셨는데. 그치. 네. 아니 근데 뭐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저는 진짜 어머님 아니었으면 이렇게 되지도 못했고. 그럼요. 근데 이 얘기 들으면서 공감을 한 게 뭐냐면 이게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이제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개그맨이 원래 꿈이었는데 애들이 맨날 학교에서 막 초등학교 때 맨날 저만 보고 웃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항상 뭐 이게 아버지 직업하고 어머니 직업 그때는 뭐 이거 다 써가지고 뒤에서 걷는 게 있었어요. 맞아. 근데 그게 저희가 이제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가 안 계셔서 근데 이제 뒤에서 걷다가 뒤에 있는 친구가 이제 아버지가 없는 걸 보고 거야. 이제 이게 뒤에서 제 아빠가 없대 이렇게 소문을 내니까 어느 순간 이제 내 얘기를 안 웃더라고. 그래서 이제 중학교에 가면은 이게 이제 또 모르겠구나 라는 생각했는데 중학교에서도 이제 뒤에서 또 걷어가지고 그때는 그렇게 자꾸 네. 뭐 집에 TV 있는 사람 저희 네. 때는 그랬어요. 맞아요. 네. 오디오 있는 아버지 직업 꿈으로. 네. 근데 아버지를 심지어 아예 안 재산등으로. 쓰니까. 집이 있냐 없냐. 그러니까 뭘 이제 그렇게 조사를 하고 걷어가고 그래. 중학교에 올라갔는데 중학교에 그게 또 반복인 거야. 또 저거. 학교 초창기 때는 나보고 웃어. 근데 또 저거 나니까 이제 또 이제 그게 진짜. 웃음이 또 나를 보면서는 또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야 이거 고등학교 때 가가지고 이거 조금 다르게 어떻게 생활을 해봐야 될까? 이게 난 개그맨이 계속 하고 싶은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때 고등학교 1학년 때 각 학급에 한 명당 제일 조금 집안이 형편이 어려운 어려운 친구는
급식비를 안 안 받았어. 받는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선생님이 자기네 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교무실로 찾아와라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안 갔나 봐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와서 조회 시간에 자기네 집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선생님 찾아와, 급식비 무료야, 그렇게 된 거. 그걸 일주일 동안 하신 거예요. 아무도 안 갔나 봐. 근데 이제 일주일 뒤에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이제 이상준이 아니라 이대호였는데, 야 이대호 너 왜 안 와? 이게 된 거예요. 교실 안에서 왜? 학생들 다 있는 데서. 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제 내 얘기를 안 웃더라고. 야 이거를 어떻게 이겨낼까 그러다가 이제는 그냥 내가 이제 고2 올라갈 때는 아빠 없는 거를 내가 먼저 얘기를 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 뭐 아빠 얘기 뭐 이런 게 했더니 야 나는 아빠가 없어. 이렇게 먼저 간 거예요. 야 나는 아빠가 없어. 야 니네 아빠 뭐해 보이는 게 야 나 아빠 없는데 그런 얘기 하기 있냐? 뭐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오히려 그냥 내가 그냥 공개를 해버리니까 얘네들이 그거에 더 맞아. 웃고 이것도 이게 맞아. 웃음이 되고 제가 먼저 저렇게 하니까 우리가 굳이 그렇게 안 봐도 되겠다 맞아. 이게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의 개그 스타일이 약간 달라졌어요. 예,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있는 아픔을 갖고 있지 말고 공개해야지. 공개를 하자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좀 개그를 만들다 보니까 관객들과 소통을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더 재밌게 이렇게 소통을 할 수 있는 개그를 나만의 개그를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렸을 때 그 환경이. 저는 얼굴에 이제 각이 졌다고 어릴 때 애들이 네모네모라고 저는 별명을 제가 스스로 아네모네라고. 맞아. 이제 꽃이름인데 네모네모 그래갖고 저는 이제 데뷔 때부터 제가 그렇게 많이 했고 그리고 목소리가 허스키하니까 그것도 이제 많이 놀림을 받았는데 근데 그걸 내가 나의 약점이라고 생각하면 이게 자꾸 말을 안 하게 될 거 아니에요. 맞아. 그래갖고 저는 이제 처음이라 그래요. 처음이라 놀라셨죠? 2번 들으면 좋고 3번 들으면 밤에 내 목소리 생각난다. 이건 제가 계속 이렇게 맞아. 이렇게 해야 돼. 했었어요. 좋은 생각이다. 숨기지 되게 말고 좋다. 계속 해야 돼. 그리고 또 저는 사실 어릴 때 그 라면 봉지에 쌀을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반에서 가장 어려운 친구한테 그걸 줘요. 근데 그걸 제가 계속 받아갔단 말이에요. 진짜. 네. 근데 이상하게 제가 좀 성격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이걸 가져가면 우리가 좀 쌀 걱정 없이 먹을 수 있잖아요. 쌀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전 너무 좋았어요. 근데 집에 딱 가면 저뿐만 아니라 우리 오빠도 그걸 받아왔네. 쌀부자네. 그러면 제가 오빠 잘 됐다. 이러면서 우린 두 덩어리다.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어요. 근데 이제 어릴 때부터 약간 성격이 좀 이렇게 밖으로 저는 좀 맞아요. 노출을 시켰었어요. 네. 나도 이거 화상을 공개했더니 나은 거야. 그죠? 용기를 내는데 오래 걸린 거지. 딱 했더니 나은 거야. 맞아. 그리고 예전에 제가 화상 환자니까 혹시나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할까 봐 눈치를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못 이겨서 병원을 갔어요. 어머님이랑 수술을 이제 제대로 받아보려고. 근데 병원에 갔는데 한 5세 정도 되는 소녀 여자아이가 흰색 원피스, 예쁜 원피스를 입고 이만한 챙이 달린 모자를 큰 모자. 쓰고 이제 어머님이 이렇게 쓰레기 같은 걸 주면서 저기 휴지통에 버리고 와 했는데 얘가 이렇게 가가지고 휴지통에 이렇게 버리는데 키가 작으니까 그 쓰레기통에 모자챙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모자챙이 이렇게 탁 넘어갔는데 전신 화상이라서 머리털이 몇 개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근데 소녀였어요. 그래서 그거 보고 내 상처가 저 아이에 비해서는 너무 작구나. 그때 좀 생각을 좀 달리하게 됐어요. 이게 좀 안 좋은 마음일 수도 있는데. 근데 중이 얘기를 가끔 술 먹다가 들어보면 가끔 그런 생각도 해. 얘 얘기를 가지고 하나의 영화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어. 그럼 진짜 영화지. 사실은 그 10대 때 이 얘기를 실제로 영화 시나리오로 써서 그 투자 심사를 봤어요. 네. 근데 거기서 이메일로 연락이 왔어요. 이런 허구의 세계. 진짜 있었던 일을 했는데. 그거를 허구라고 얘기한 거야? 이런 허구의 세계로 청소년들을 선동하는 게 야, 임사연 누구야? 네? 임사연 누구야? 3대 메이저 배급사에서 이 메일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믿기지 않은 이야기인 거야. 제가 그 이후에
그 단편 영화를 찍어서 깐느를 갔어요. 감독으로서 갔더니 다시 그 시나리오 달라고 그러니까 달라지지. 달라고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그때는 내가 화가 났지. 꼬라지가 났지. 나 힘들 땐 안 도와주고 내가 깐느 갔다 오니까 바뀌어? 안 줘! 근데 내가 독립영화제 심사위원을 하고 있거든. 근데 거기 가면 얘가 역사야. 아 진짜요? 대단해. 제가 독립단편 영화를 60편 찍었다는 거 아무도 모르죠. 정말 대단한 거야. 저는 국내 영화제 안 가본 데 없고요. 맞아. 와 그럼 진짜 깐느 영화제는 3번 갔어요. 운이 아니죠. 3번 갔어요. 실력이죠 완전. 나 혼자 어딨어?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배우가 연출을 하거나 그래도 제작을 흔치 하는 않았어요. 거여서 흔치 않았어요. 맞아. 절대 곱게 안 보고 되게 긍정적 보수적이었지. 시선을 안 보고 그러면 되게 선배들이 난리를 폈어요. 연기나 똑바로 연기나 해. 네가 잘하라고. 뭐 땅한 거 하고 그래서 맞아. 캐스팅도 안 됐어요. 아 그래서 제가 깐느라 갔을 때도 외신 기자 한국에서 이제 출장 오신 2분이 있으셨는데 빌었어요. 절대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르는구나. 몰라요. 근데 그게 왜 사람들이 몰랐냐? 제 본명이 김준호거든요. 감독 이름이 김준호예요. 모를 수밖에 없겠네. 고주는 지금 활동명이라서 이게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거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거예요. 와 대박. 근데 그게 멋있더라고. 처음에는 그게 재능이 있어서 했던 게 아니고요. 제가 무명 친구들한테 그 영상 연기 오디션 프로필을 찍어주기 시작했던 게 단편 영화의 시작이었어요. 저는 영화를 찍을 기술은 없었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근데 이제 찍다 보니까 찍는 기술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창작 스토리가 있는 걸로 한번 찍어보자 했던 게 단편 영화의 시작이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영상 프로필 오디션 보라고 찍어준 것들이 영화가 돼가지고 60편을 찍게 된 거고 무명들을 가지고 이제 다 했더니 그게 많이 찍다 보니까 이제 실력이 늘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러니까 이제 깐느도 가고 뭐 국제 메트로 영화제에서도 1등하게 세계 영화제에서 1등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제가 무명이 너무 길었었어 가지고 그 누군가의 도움을 원하는 그 심정으로 계속 배우를 준비했었어요. 근데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당시에는 근데 제가 타짜2라는 영화가 그 개봉하면서 제가 조금 사람들한테 알려졌거든요. 그러면은 약 17년, 8년 정도의 무명이었어요. 거의 20년 가까이의 하루에 무명이었어요. 17년 8년이지. 응. 아유. 그래서 그 서러움이 있어가지고 먹은 계란이 몇 개야? 그러니까 그때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먹었죠. 그러니까. 닭 될 뻔했어요. 근데 죄송한데 닭은 계란을 안 먹어요. 낳기만 하죠. 어떤 씨, 엄마랑 자식인데 뭔 이런 소리 걸 하는 거야? 배우라고 이런 거. 닭이 왜 돼요? 예.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제가 항상 다짐하고 저한테 약속했던 게 내가 조금이라도 힘이 생기면 나같이 무명을 겪고 있고 내지는 맞아. 꿈을 꾸고 있는데 이루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꼭 도움이 되리라. 아 이게 전 정말 낭떠러지에 매달려 있는 심정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러면 새끼손가락 하나라도 내주면 이게 어마어마한 큰 힘이 될 것 그치. 같은 그런 거야. 희망이 있잖아요. 맞아, 맞아. 필요할 때 나는 도와주는 그런 게 최고죠. 새끼손가락이 되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좋은 것 같아.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제가 먹고 살고 배우가 되는 것보다 사실은 이게 비중이 좀 더 높아요. 그래서 저는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연기가 좋은 선한 영향력이 없다고 하면 전 내일 당장이라도 그 때려칠 자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지금도 제가 제작하는 그 유튜브 컨텐츠가 있어요. 피핑이라는 채널인데 이제 신인들 내지는 무명 배우 그리고 감독 작가들을 등용시키는 채널로 지금 키우고 있어요. 좀 무럭무럭 잘 커져서 정말 많이 커져서 세상에 꿈꾸는 자들이 여기를 통해서 세상에 많이 알려지고 조금이나마 희망이 돼주고 싶어서 열심히 뛰고 있는데 되게 사실 어렵거든요. 쉽지 않아요. 제 개인 사비를 통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근데 실은 남을 돕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저의 과거를 돕는 거예요. 저 같은 입장, 심정에 빠져있는 친구들을 보면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싶어요. 구렁텅이에서 빼내주고 싶고. 그건 알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 착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나도 이제 약간 통했던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옛날에 연기를 처음 시작했어. 그래서 나는 그때 당시 매주 목요일마다 쫄대 파일에다가 내 프로필을 넣어서 목요일마다 돌아다닌 거야. 거지. 아, 직접 하시는구나. 직접 했어. 그리고 선배들한테 부탁을 했지. 좀 소개시켜 주세요. 제발 좀 작품 하나만 해줘. 근데 어떻게 하나같이 안 해주는 거야. 혹여나 날 소개시켜줬다가 욕먹을 수도 있을까 봐라는 걱정을 하셨더라고. 근데 난 그게 그냥 아프더라고. 섭섭하더라고. 그런 생활이 난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나는 내가 지금까지도 극단을 하고 있거든. 내 작품에 어떻게 해서든 2-3명 우리 극단 애를 그래서 그런 애들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하자. 알았어. 나 같이 하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나도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랑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주자라는 거지. 와, 근데 너무 멋지다. 아니, 이런 분이라는 걸 그동안 너무 모르고 있었다라는 게 미안할 정도예요. 그렇게 해서 어쨌든 무명이 거의 18년 동안 있다가 타짜2로 공개가 됐어요. 근데 또 여기에 비하인드가 있어요. 그래요? 네. 뭔데? 저한테는 18년 만에 온 기회예요. 네. 이거는 내가 진짜 너무나 염원했던 기회인데 촬영을 3분의 2까지 찍고 3분의 1이 남았는데 반신마비가 왔어요. 고준 씨가? 왜? 그게 갑자기 와요? 너무 열심히 준비하다가 그 인물이 되려고 너무 노력을 했는데 그랬더니 사이클이 이 인물 쪽으로 완전 바뀌니까 그 면역력이 떨어져서 대상포진이 올라왔는데 뇌에 붙었어. 아이고. 보통 이게 몸에 붙잖아요. 뇌에 붙었어. 와, 어떻게 손을. 그래가지고 반이 마비가 된 거야. 근데 이게 웬 피해야. 제작진들은 영화를 다 못 찍고 그래서 계속 나으려고 했는데 이게 골든타임이 6개월까지인데 6개월이 지나면 평생 남아있어요. 예우가 남아있는 건데 7개월이 지났는데도 안 움직이는 거야. 어떡해. 그때 하루하루가 정말. 그래서 7군데의 병원을 다 돌아다녀서 그 진료를 받았는데 6군데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앞으로 배우를 못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꿈과 직업을 또 한 번 잃은 거죠. 와. 어렸을 때도 그랬지만 또 그러면 타짜는 그냥 못 찍게 된 거네요. 아니에요. 또 거기서 너무 좋은 제작진들 만나서 기다려준 거. 저도 얼마나 고민을 많이 했겠어요. 속상하고 기회인데. 그래서 제가 한쪽이 못 움직이고 안 움직이니까 원래 이게 그렇게 하면 이쪽 한쪽 근육들이 다 흘러내려요. 이렇게 흘러내려요. 아유, 어떡해. 이걸 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제가 철사로 뼈대 구조를 만들어가지고 입을 안으로 이렇게 철사를 넣어가지고 이 근육을 올린 거예요. 이렇게. 와. 이렇게 올렸어. 그래가지고 촬영할 때 연기를 하는데 이게 제 마감을 못해서 철사 끝이 날카로운 게 잇몸을 다 찢은 거야. 그래서 이제 피가 나니까 NG가 자꾸 나고 하다 보니까 제작진들이 배려해서 모든 콘티를 이쪽 사이드로 다 바꿔줬어요. 이쪽 얼굴이 안 나오게. 그래서 어떤 컷에서는 측면만 나와요. 다시 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다시 봐야겠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나도. 국제반장? 아니 제가 누르면서 떴습니다 깨끗하게. 동식이 지금 어딨냐? 죽었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내가 기술 써서 또 협박질이야. 이 힘좀 드려야지. 이렇게 합시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피해를 좀 드리게 되고 영화는 마무리가 됐고 저는 안 나와서 이제 매일같이 150에서 200방의 침을 맞으면서 치료를 받아요. 와. 얼마나 하셨어요? 2년 반. 2년 반. 2년 반. 아. 이게 몇 년지? 한 10년 됐네. 이걸 2년 반 동안. 네. 그리고 끝은 정해져 있어요. 배우를 못하는 거. 정해놓은 있어요. 상황으로 통보를 2년 받은 반을. 상태. 거의 20년처럼 느껴지셨겠구나.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침을 200방씩 맞으면서 했더니 기적적으로 이렇게 나은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들어간 아, 거야. 나 진짜 와. 너무 와. 아, 고준 인간 승리 한계를 넘어서는 그러면 그 이후의 미스티랑 맞습니다. 그 이후의 열혈사제랑 맞습니다. 다 그 이유인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실 고준 씨 하면 그냥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의 고정관념은 되게 섹시한 남자. 누가? 고준 씨요. 어디? 아니, 그렇게 대한민국에 돼 있어요. 돼 있다고? 네, 형님이 부정하셔도 그렇게 돼 있어요. 형은 나쁜 놈. 형, 섹시미의 이제 대표 주자? 약간 그런 느낌인데 그 전에 이런 일이 있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웃기려고 들지 않으면 너무 진지하고 재미없는 사람. 뭔 말인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알것 자꾸 웃기고 싶어요. 그 아픈 이후에 이렇게 그치. 된 거예요. 같아. 이제 성격이 이해할게요. 변했어. 아 근데 나 이해해. 이제 너무 그렇게 진지하게 받았으면 안 듣고 그냥 내가 아픈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나를 너무 치근심하게 알겠어. 보게 하기 싫고. 맞아. 그래서 내가 저 형은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저렇게까지 하지라는 생각을 혼자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나 오늘 다 알았어. 그러니까 그 옛날에 국진 아저씨가 저한테 김국진 아저씨가 경림아 지금 네 옆에 가장 환하게 웃고 있는 저 사람이 지금 가장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맞아. 네. 숨기려고 하는 거지. 네, 숨기고 이겨내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로움의 시간이 되게 기셨던 것 같아요. 모르긴 몰라도. 맞아요. 네. 맞아요. 그걸 어떻게 좀 이겨내시려고 하셨어요?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사실 이겨내는 거는 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람만이 유일하게 상처를 치유해주는 존재인 맞아,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사람이 가장 크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어. 뭐 어떤 경험이 있으시군요. 아 그럼요. 그 예전에 그 지하 연습실에서 살았다고 했잖아요. 그때도 그 연습실은 나를 훈련하고 연구하는 장소였단 말이에요. 근데 월세를 내야 되다 보니까 입시 학생을 4명을 가르친 거예요. 월세를 내려고. 내려고? 근데 얘네들이 대학교를 가기도 갔는데 한 명이 드라마 주인공이 된 거야. 진짜요? 네. 그런데 얘가 그렇게 되니까 주변 입소문 타지. 매니지먼트에다가 입소문 타지. 얘기를 하니까 여기서 위탁 교육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보낸 애들 족족 다 레벨업을 빨리 시켜줬더니 와, 입소문 막 물살을 타더니 일타 강사셨네. 그 연습실이 이제 30명이 넘어가기 시작한 거야. 수강생이 어. 연기 학원이 됐네요 이제 아예. 근데 이제 이게 많아지니까 너 선생님이 되려나? 이게 정체성이 혼란이 오더라고. 왜냐면 나는 내가 배우가 되려고 했던 과정인데 많은 시간을 티칭하는 시간으로 써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딱 접으려고 했더니 딱 반이 무명이고 반이 활동을 하고 있더라고. 얘네들이 자꾸 눈에 거슬리는 밟히죠, 거야. 또. 눈에 밟히는 거야.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그럼 이 친구들까지도 배우가 될 때까지는 믿어주고 기다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 나는. 그래서 이제 그 저한테 배운 애들이 강사가 되고 해서 학원이 또 잘 됐어. 아이야. 그래가지고 150명이 넘는 학원이 된 거야. 와. 야 연기 배우고 싶네. 어마어마한 거죠 연기. 재벌이지, 이거는. 재벌.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때 이제 활동 영역이 점점 많아지면서 막 열혈사제 찍고 그때가 뭐 딱 미스티 찍고 그때구나. 막 많이 활동을 하니까 이제 티칭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지금. 신경을 아무래도 못 쓰게 학원에 되지. 못 가는 거야. 그랬더니 파벌이 생기는 거야. 그 중에 저를 지지하고 따라오는 그룹이 있고 저를 음해하고 부정하는. 뒷담을 구설수를 자꾸 양산하는 분류가 딱 반반 아 나눠져. 나뉘어졌구나. 서로 헐뜯고 부정하고 막 너무 오염돼 있는 집단인 거예요. 그래서 문 닫아버렸어요. 학원을. 돈이 되건 말고 그냥 종료를 시켜버렸어요. 우와 그런 결단을 할 수 있네. 야 어디 쉽지 않은데. 아니 좋은 영향력을 자꾸 이렇게 확산시키는 게 그게 되게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그 뜻을 품었는데 그게 안 되고 되니까. 망가졌어. 왜냐면 저는 그 중에 이제 돈을 없는 친구들은 조용히 해. 말하지 마. 형평성 깨지니까 니네는 무료로 배워. 길게는 10년 동안 무료로 가르치는 애가 있었고 그 안에 짧게는 6년 그리고 얘네들의
종합검진 비용까지 내가 내줄 정도로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다 내 자식처럼 된 거야. 사람에 내 가족처럼. 그런데 음해를 했구나. 그런데 음해가 생긴 거야. 아이고야. 그러니까 정신병이 오더라고. 오지. 그냥 확 왔어. 크게 오지. 그래서 공황이 진짜 크게 너무 오지. 심하게 온 거야. 공황장애. 맞아. 대인 기피가 너무 심해져서 이제 사람들 눈을 못 마주치겠는 거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니까 화상 입었을 때랑 반신마비 왔을 때보다 더 큰 가슴에 충격이 생기더라고. 이게 좀 혼자만의 그게 아닌 거니까. 연기할 때도 약 먹고 많이 들어. 그러니까 네가 항상 형. 너무 힘들어 했잖아. 그래가지고 치료를 정신과 가서 받았어요. 그때 이제 저 선생님께서 추천해 주신 게 그림 치료를 같이 병행하면 효과가 더 빠르다. 아 그래서 그림을. 약도 약이고 상담도 상담이지만 그림을 좀 그려보십시오 했는데 진짜 25년 동안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그 만화 그렸던, 그림 그렸던 거여서 선생님 저 그림 그려요. 그랬더니 그럼 한번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동안 막 미친 듯이 그림만 그렸던 게 이제 어떻게 그림으로 또 날 살릴 줄은 또 누가 알았겠어. 아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된 거예요. 주술이란 법 없어요 세상에. 그러니까 참. 맞아. 저는 이상하게 그림 그릴 때 숨 쉬는 기분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른데 고준 씨는 그림이. 네, 숨이 쉬어져. 그림 그릴 때 편안하고 숨이 쉬어져. 그러니까 그림이 고준 씨를 살린 거네요.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 미술이. 그런가 봐. 어떻게 보면 아픔?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작품이 더 소중한 나에게는 치유인 거잖아요. 네. 미술로 치유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도 그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네. 네, 그게 아마 문체부 산하에서 하는 걸 거예요. 거기에서 마음의 뭐 상처라든지 뭐 외로움, 고독감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하는 문화로 치유 프로그램이 있어요. 네. 국가에 그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지원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몰라서 못 간다니까 사람들이. 거기 가야 되겠다. 이게 사실 정말 이게 예술의 순기능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림을 그리면서 치유되고 노래를 하면서 치유되고. 근데 옛날에는 예술 뭐 여유가 있어야지, 맞아. 뭐 돈이 있어야지라고 맞아. 생각을 했다면 요즘은 좀 집 근처에 알아보면 곳곳에 있는 거예요. 미술뿐만이 아니에요. 음악도 있고 뭐 춤도 있고 그쵸? 뭐 다 있어. 힐링하는 방법은 다양하니까. 이게 나를 그리고 그게 좋은 게 나이 제한이 없어요. 남녀노소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너무 괜찮은 것 같아. 몰라서 그렇지 알면 정말 많더라고요. 몰랐어. 저도 잘 생각해 보면 40세가 넘어서 미술 다시 시작했는데 맞아. 죄송스럽지만 전시도 하면서 화가라는 타이틀이 또 생겼잖아요. 너무 뛰어난 화가죠. 그래서 저는 늦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누구든 특히나 예술은 뭐 시기가 나이, 없죠. 성별, 뭐 시간 이런 거 다 상관없습니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으니까 다들 재미있게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도전하셔서 많이 치유받으시고 좋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공연을 직접 만드는 꿈의 극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애들이 직접 만든다고? 예, 꿈의 극단이라는 어떤 극단이 있는데 얼마 전에 그 하늘로 소천하신 고 이순재 선생님이 살아생전에 거기도 자주 가셔서 멘토링을 해주시고 연기도 가르쳐 주시고 이순재 선생님이. 네, 이순재 선생님이 예, 역시. 꿈꾸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힘을 많이 북돋아 주셨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선한 영향력 제가 고스란히 받아서 제가 뭐 모자란 사람이지만 저 또한 열심히 좋은 발자국 남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멋있다. 아니 진짜 호를 붙여드린다면 함께라는 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늘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아유,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누가 봐도 다 사오신 것 같은데. 그래서 이렇게 너 이호선 교수님이 만들면 더 참혹하니까.
발레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옷을 사야 되잖아. 그러면 저는 발렛이 아니라 발레를 하시는 죄송해요. 너무 놀래가 저기 스펠링 같아요. 네. 옷을 딱 사가지고는 이제 딱 시켰는데 손바닥만한 게 온 거예요. 그걸 어쩌면 막 간신히 껴서 입고서는 막 거울 앞에 딱 섰는데 저희 남편이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사진을 찍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찍어? 그랬더니 슬플 때마다 보겠다고. 하루에 진짜 강의를 많이 하실 때는 아주 많이 했을 땐 6개 가졌지. 트로트 가수야? 안녕하세요. 이호선입니다. 3호선 아니가 이어서. 즐거운 파도에 서 Play the next channel A